프로포셔널리티 어썸션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만족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게 이제 프로포셔널리티 어썸션에 만족한 그런 예시가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non 프로포셔널 한 거죠. 그래서 이 non 프로포셔널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보면 예시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생존 곡선을 그렸을 때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전 기간에 걸쳐서 쓰이는 거는 조금 그 뭐라 그러나 프로포셔널 하자드 모델을 전 기간에 걸쳐서 쓰기는 좀 어려운 이런 예시들인데, 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다가 나중에 가면서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경우, 효과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죠. 처음에는 이렇게 두 그룹의 차이가 없다가, 그다음에 이제 가장 명확한 게 크로싱 하자드. 요 앞쪽에서는 그치 확실히 그림을 잘 그린다. 요 앞쪽에서는 이쪽 분이 더 좋았다가 뒤로 가면서 이게 달라지는 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처음에는 효과가 컸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두 분이 이렇게 곡선이 합쳐지는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점점 이렇게 곡선이 넓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이런 거는 이 혹스의 비례유형 가정 위배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하나의 예시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큐뮬러티브 하자드인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하자드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고, 요거는 프로포셔널 하자드가 그 가정을 만족시키는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쇼앤필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 프로포셔널리티 하자드 어썸션이 많은 경우는 내가 생존 곡선 그려보고 눈으로 대강 보고 해요. 눈으로 대강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논문들을 그리고 안 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사실 이제 이런 많은 임상 선생님들이 통계적인 그런 거를 막 되게 빡세게 안 하고, 특히 임상 논문 같은 데서 통계적인 걸 되게 빡세게 안 하고 하면 이 프로포셔널리티 어썸션을 그냥 안 하고 오버롤 하자드 레이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한다 그래도 이렇게 생존 곡선 그려보고 눈으로 대강 봤더니 생존 곡선이 이렇게 프로포셔널리티 하자드 어썸션을 만족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90% 정도가 돼요. 또 약간 하면은 이게 생존 곡선에 로그 플랫을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로그 리니얼리티 어썸션인데요. 이 생존 곡선의 로그 플랫을 그렸더니 얘네들이 패럴렐함을 나란히 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로 쓰고 보통은 다 끝이 납니다. 눈으로 확인한다. 대부분 거의 90%가 눈으로 확인하고, 아주 가끔 이런 쇼앤필드 테스트 같은 거를 통해서 요 P가 0.05보다 크면은 어썸션을 만족시켰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런 테스트를 사실은 한 60%의 논문에서 이 프로포셔널리티 하자드 어썸션을 체크했다는 얘기가 없고, 50%도 하시는데 하여튼 많은 논문들이 없고 하더라도 그냥 로그 플랫을 그려서 평행함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이렇게 이런 통계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한 거는 거의 없더라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로그 위험, 비례 위험이 평가가 위배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델을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 스모킹이라고 합시다. 스모킹이라고
스모킹 타임 인터랙션 텀을 그냥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스모킹과 타임은 상호작용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 안 피는 분의 생존율이 높았다면 여기서는 피는 분이 생존율이 높아. 그러면 스모킹과 타임의 인터랙션 텀을 걸어가지고 그것까지 고려한 분석을 집어넣거나, 또는 내가 스모킹 말고 다른 요인들을 보는데 다른 요인들은 프로포셔널 하자드 어썸션을 만족시키는데 스모킹만 이러더라. 스모킹에 따라서 치와에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이제 제대로 여기가 딱 그 바뀌는 어떤 시점이 있는 거잖아요. 요까지 요 시간을 끊어서 시간 앞과 뒤를 나눠서 분석하거나, 이런 분석법들을 쓰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례 가정에 맞지 않는 공변량은 범주화에서 범주에 따른 베이스라인 하자드 펑션을 분리해서 분석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층마다 다르다. 그리고 층마다 베이스라인 하자드 펑션은 다른데 변수들의 영향은 그 층 내에서는 동일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층화를 한 변수는 층화를 했기 때문에 모델에 안 들어가죠. A 그 있는 그룹 없는 그룹 스모킹 넌 스모킹 이렇게 나눠서 분석하니까 그 베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귀계수도 계산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층화 분석은 층화 변수에 대한 하자드 레이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층화 변수에 관심이 없을 때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형태를 모를 때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역시나 폭스의 비례 위험 가정 모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타임 디펜던트 코베리에이트이 있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에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임상 시험을 하거나 코호트 연구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의 변수를 반복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한 사람 내에서 변하게 되겠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공변량 또는 이런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이런 공변량을 포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장점은 이 연구기간 동안 발생한 중요한 사건을 연구에 포함 가능하고, 아까 얘기했던 비례 위험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인데, 단점은 약간 과도한 보정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 이거 말이 되게 어려운데 예시를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런 거 뭐가 좋아? 만성 신부전 환자의 예후를 쭉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만성 신부전 환자의 예후를 쭉 관찰하는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신장 이식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예후가 신장 이식 전과 신장 이식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만성 신질환 시작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신장 이식을 안 받고 쭉 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만성 신질환 진단되고 난 다음에 쭉 했는데 여기까지는 신장 이식을 못 받았어요. 여기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신장 이식 받기 이전 시점까지는 신장 이식 안 받은 사람들과 동일한 비슷한 예후 또는 또 비슷한 과정을 겪을 거고, 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거를 가지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기간을 쪼개줘요. 쪼개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신장 이식 받은 기간,
안 받은 기간, 요까지는 신장이식 받은 기간. 그래서 스타트를 여기 예를 들면 만성 신부전 진단받은 시간, 스톱은 신장이식 받은 시점으로 해서 요까지는 신장이식 안 받은 만성 신부전 배우자. 그 다음에 스타트는 신장이식 받은 날짜부터 마지막 추적 관찰까지. 이 사람은 그때는 신장이식 받은 사람. 요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만성 신부전 사망으로 할까요? 사망으로 할 때 이 사람 아니 사망으로 하면 미리 죽으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CVD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만성 신부전과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요 신장 이식 안 받은 기간 동안에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있었나? 또는 신장 이식 받은 이후에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가 있었나? 즉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이벤트가 발생했나 안 했나? 그리고 그때의 공변이야. 이렇게 쭉 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데이터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신장 이식 받기 전, 받기 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임상시험에 인롤이 됐어요. 그리고 1년마다 이 사람을 계속 모니터링 할 거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0에서 365, 그다음 그때 그 사람들의 모든 변수, 그다음에 366, 730 그 사람의 모든 변수, 731, 3년째는 1365 곱하기 3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변수. 이렇게 반복 측정한 자료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인터벌 사이에 오버래핑 되는 기간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벌은 제로가 되면 안 된다. 제로가 되는 거는 분석에서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 카운팅 프로세스 형식의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존 자료 형태는 타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요걸 보시면 편할 거예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과 변수가 발생을 한 사람이에요. 결과 변수가 발생을 했는데 결과 변수 발생을 한 사람 그때까지 시간이 102일, 먼스인지 데이인지 모르 어쨌든 100이고, 그럼 이 사람은 이식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41세인 환자인데 과거에 수술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람은 94번 아이디를 가진 사람인데 이벤트가 343일째에 발생을 했어요. CBD 그 다음에 이식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21일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수술 받은 적이 없는 48세 환자예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0에서 이벤트 발생할 때까지 102일 걸렸잖아요. 이건 이벤트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여기서 센서 되면 스테이터스 0 하고 연구 시작부터 마지막 추적 관찰까지의 기간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봤더니 그 이벤트가 102일에 발생했는데 이식 안 받고, 그 다음에 과거에 수술 받은 적이 없고 나이 41세더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343일째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식을 받았던 21일 시점에서 이벤트가 발생 안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둘로 나눠요. 0에서 21일까지. 그때는 이 사람은 이벤트가 발생 안 했어. 그리고 그때는 그 사람은 이식을 안 받은 상태야. 쭉 되는 거고, 사실 이거 겹치면 안 되는데 여기서 22일이든지 얘가 20일이 되든지 얘가 22일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이거 예시니까. 그 다음 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21일부터 343일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벤트는 발생했죠. 이 사람은 그때는 그 이식을 받은 상태예요. 그다음 나머지 변수를 쭉 들어. 이렇게 되는 게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이렇게 그 추적 관찰 기간에 따라 끊어가지고 그 추적 기간 안에 이벤트가 발생했나 안 했나, 그다음 그 사람을 분별해요. 쭉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컴피팅 리스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망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 것과 경쟁되는 이벤트를 컴피팅 이벤트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반영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컴피팅 이벤트가 이게 노인 연구들한테 노인 사망률을 보는 연구들에서 이게 점점 좀 중요해지고 있어요. 노인들은 이 그냥 예시로 이렇게 예시인데 이게 올드 브레스트 캔서 나이 들은 유방암 환자들의 사망을 보는 건데요. 뭐 요새 이제 고령화되면서 계속 이제 올드 캔서 페이션트들이 조금 다들 오래 살면서 아마 이제 그 노인들의 뭐 만성질환 사망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될 건데요. 이제 나이 들은 유방암 환자에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 암 말고 다른 질환으로도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경쟁 위험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커즈 스페시픽 엔드 포인트. 네, 이제 그 내가 관심 있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 말고 다른 걸로 인한 사망이 이 나이 많은 환자들한테서는 젊은 환자들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얘기하는 컴피팅 이벤트고, 이게 이제 나이 들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들이 나이 들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다른 질병으로 죽으면 내가 관심 있는 질병으로 죽지를 못하게 해석 되게 그렇다. 좀 예쁘게 해석하세요. 전 대강 해석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뭐 나이 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되게 중요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컴피팅 리스크를 고려한 분석과 고려하지 않은 분석을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게 컴피팅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에서는 요 두 사망률이 다르게 나오는데, 컴피팅 리스크를 고려한 거에서는 이게 이제 쭉 겹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연구 결과의 해석이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컴피팅 리스크를 고려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특히나 이제 나이 들은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 중요하다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을 이제 해볼 건데, 이 실습하기 전에 이제 일반적인 것과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통계 분석에서 이제 기술 통계를 하게 되겠어요. 기술 통계를 하는 거는 이제 서바이벌 커브에서는 서바이벌 커브를 보여주는, 생존 곡선을 보여주는 것이 이 기술 통계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수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통계에서는 평균 표준 편차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비모수적인 방법으로는 미디안이나 미디안 레인지, 인터쿼타일 레인지를 주로 보여주겠습니다. 서바이벌 커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생존 시간이 이게 분포가 잘 있으면 이게 뭐 익스포넨셜이냐 웨이블 디스트리뷰션을 고려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생존 함수는 생존 시간은 정규 분포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은 정규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카플란-마이어나 생명표를 이용해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 곡선을 비교를 하는 것이 이제 보시면은 일반적인 통계 방법에서는 t-테스트나 두 그룹 비교, t-테스트, 세 그룹 이상 비교, 아노바, 이게 이제 모수적인 검정 방법이고, 비모수적인 검정 방법은 뭐 두 군, 세 군 비교하는 거, 강화병 수임이랑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바이벌 커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존 시간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비모수적이어서 라이프 테이블이나 카플란-마이어
리파이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주로 로랭크 테스트나 제너럴라이즈드 윌콕슨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 방법에서는 연관성을 볼 때 기본적인 분석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보는데, 여기 이제 특히나 비모수적일 때는 폭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리그레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도 하나 예시가 있습니다. 이제 파킨슨 환자에서 이 오토노믹 디스펑션이라는 게 것과 이 이제 질병의 예후나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적을 보시면 이 오토노믹 디스펑션의 온셋 타임과 시간이 들어가죠. 시간. 그 다음에 디지즈 프로그레션 서바이벌을 파킨슨 환자에게서 보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일 첫 번째는 일단은 연구 대상자의 기본적인 캐릭터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파킨슨 환자들의 성별이라든지 연령, 그다음에 서브그룹이라든지 이런 치료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명의 환자에 대해 가지고 쭉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기본적인 표로 보여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오토노믹 디스펑션이 얼리 그룹과 레이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얘네들의 이제 카플란-마이어 커브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서바이벌 커브인데요. 서바이벌 커브는 사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니까 100에서 진짜 1에서 또는 1 또는 10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곡선이 될 거예요. 이런 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또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시간에 따라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이거를 보여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cumulative incidence plot이에요. 그래서 cumulative probability, first disease milestone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점점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콕스 리그레션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이 진단이랑 그 다음에 오토노믹 디스펑션인가? 이제 오토노믹 디스펑션인가? 그거가 이제 이거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언제 발생했느냐가 이제 결과 변수의 서바이벌 프레딕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루드 하자드 레이쇼, 즉 요 변수 하나만 넣고 한 거, 요 변수 하나만 넣고 한 거, 레보도파 트리트먼트 리스판스 하나만 넣고, 성별 하나만 넣고, 서브타입 하나만 넣고 한 것과, 그 다음에 이 변수들을 모두 모델에 집어넣고 한 어드저스티드 리절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각각의 영향이 어떠느냐, 그다음 이런 걸 이제 크루드랑 어드저스티드를 같이 보여주는 거는 크루드는 각각의 영향이 어떠냐라는 걸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그 각각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그런 이제 용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과 해석은 주 결과 해석은 어드저스티드 밸류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커잘 어소시에이션에 가까운 변수를 보고 싶으니까, 팩터를 보고 싶으니까 요거를 이제 주로 연구의 기술이나 연구의 해석은 요 어드저스티드 하자드 레이쇼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거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PIGD, 저는 이 PIGD 서브 타입이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크루드에서는 이게 사망을 5배나 높여요. 이 자체가.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해요. 근데 다른 변수들을 다 보정해봤더니 얘의 하잘드 레이쇼가 1.91로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어졌어요. 즉, 이 PIGD 서브타입은 이 자체로만 보면은 굉장히 파킨슨 환자한테서 사망률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는 그 영향이 굉장히 작아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요 해석은 우리는 이 멀티베리에이트 모델의 결과를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요런 식의 거를 해볼 건데요. 아마 이제 SPSS를 까시고 싶으시면 대학원에 들어오십시오. 대학원에 들어오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돼서 얼른 학교를 졸업하시고 의학과 대학원에 입학하시거나 고등대학원에 오셔서 대학원을 들어오시면 석사를 하시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실 수 마음껏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데이터셋이 진짜 환자 아니고 가짜 환자거든요. 가짜 환자라 가지고 이런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열이 헨이 한 사람 한 사람이죠. 헨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서브젝트 아이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이를 카테고리화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카테고리화했어요. 40세 이상이면은 1로, 그다음에 40세 미만이면 0으로 했고, 스테이지를 T1, T2, T3 이렇게 돼가지고 1, 2, 3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리셉터 그거를 이제 1 플러스 1 플러스 2 0, 1, 2로 했어요. 네거티브는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네거티브는 0, 1 플러스면 1, 2 플러스면 2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결과까지 발생까지 기간을 개월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망 여부를 이벤트 발생 여부를 0, 1로 코딩을 했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이제 0, 1로 코딩을 이제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이제 유방암 환자들의 생존 곡선을 추정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을 해볼 겁니다. 라이프 테이블 메서드로 추정을 하는데 이때는 시간 구간을 6개월 구간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카플란-마이어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이거는 전체 환자들의 생존 곡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 여부에 따른 생존율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면 신약 여부, 치료 여부 0, 1에 따라 가지고 생존 곡선을 그려보고 걔네를 분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리셉터 발현이 유방암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는 에스트로겐 리셉터 발현 정도가 독립 변수가 되고, 종속 변수는 우리의 생존 분석은 두 가지죠. 이벤트 발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벤트 발생까지의 기간,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치료 여부, 연령 그룹, 요거를 보정한 후에도 에스트로겐 리셉터 발현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여기 같은 요 3번, 4번은 폭스 비례 위험 모형인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단별량 분석, 4번 같은 경우에는 다별량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추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게 파일을 열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엑셀로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엑셀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제가 이제 다운받은 게 여기 이제 쭉 보니까 BR 필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열기를 하고 데이터 채팅의 변수가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예쁘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보기에는 내가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가 나오게 되겠고 여기 데이터 보기를 보면 아까 보셨던 이런 이제 변수들이 쭉 있게 됩니다. 즉 엑셀이 이제 그대로 데이터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생존 곡선을 보면 이제 분석에 들어가서 생존 분석에서 생명표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간격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거냐, 그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태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개월 수는 왜 66개월로 했느냐? 이거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상자가 맥시멈이 65예요. 그래가지고 66개월로 했는데 내가 이건 조정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의 대상자를 뭐 66개월까지 안 보고 나는 그냥 뭐 3년의 생존 곡선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뭐 36개월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돼요. 어쨌든 분석에서 생존 분석 들어가서 아까 생명표 시간 변수가 아까 여기 있는 듀레이션 변수였고요. 듀레이션 변수를 찍고요. 우리는 30개월까지만 볼까요? 그러면 30개월까지 6 이렇게 12개월 간격이면 3회 되지 않았는데 36개월까지 12개월 간격으로 보고요. 상태는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가 뭔지를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벤트는 아까 스테이터스가 이벤트였죠. 이벤트고 그 이벤트가 우리가 0, 1로 코딩되어 있는데 몇과 이벤트인지를 찍어줘야 돼요. 이벤트 여기 물음표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는 뭐니? 이벤트 정의를 해서 우리가 1이 이벤트였죠. 그래서 계속 하면 스테이터스에서 이벤트는 1이구나 라고 해줍니다. 확인하면 요렇게 뒤에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36개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36개월까지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구간화 입력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간 중 취소수 이게 이제 센서된 사람, 위험에 노출된 수는 구간 입력 빼기 취소수 곱하기 0.5죠. 이렇게 되고 종료 이벤트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고 그냥 이걸로 뭐 설명할게요. 너무 작다. 이게 지금 불리는 걸 이렇게 불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0이지만 0에서 6개월, 6에서 12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구간이 전까지. 요 위험에 노출된 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구간화 입력수 빼기 요 취소수 곱하기 0.5가 되겠고요. 종료 이벤트의 숫자가 여기가 이제 사건이 발생한 사람들 숫자고요. 종료 비율은 위험에 노출된 수가 분모. 그다음에 이
종류 이벤트의 수가 분자로 돼서 계산이 될 거예요. 생존 비율은 여기서 생존 비율이 요 구간별 생존이에요. 그러면 1 빼기 종류 비율이 생존 비율이 돼요. 그러면 이제 누적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생존 비율들을 다 곱해가지고 이 누적 이 생존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위수 생존 기간 50%가 사망할 때의 기간은 50.126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이제 사실 이게 60개월 생존율이 된 게 그 이후에 이제 죽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누적 생존 확률은 쭉 얘네를 여기서부터 쭉 곱한 거죠. 이렇게 돼서 44%가 됐고 바꿔 얘기하면 유방암 환자가 5년 내 사망할 확률은 1 빼기 44% 56%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5년 생존율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그 생존 함수를 안 해서 그런데 이런 서바이벌 커브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SPSS 불린 거에서 옵션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저는 생명표만 했는데 생존 함수, 그다음에 뭐 위험 함수 이런 거를 한번 찍어볼까요? 이런 것들이 아까랑 그림이 다른 게 저는 이제 36개월까지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생존 함수도 나오고 생존 함수의 로그 값도 나오고 생존 함수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1 빼기 3 생존 함수 이게 결국은 누적 발생 함수가 되겠죠. 누적 사망 발생 함수가 되겠고 사망 발생 함수가 되겠고요. 뭐 밀도 함수, 위험 함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걸로 이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생명표법으로 한 거고 라이프 테이블 한 거를 보면은 일단 분석에 들어가서 생존 분석에서 카플란-마이어가 있습니다. 카플란-마이어에서 또 시간, 우리는 듀레이션이고요. 찍어주고 그다음에 상태, 이거 스테이터스를 상태로 찍어주고요. 역시나 이벤트 정의는 1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옵션에서 우리 또 그려보죠. 그러면 기간을 여기는 기간을 제가 안 정해줘도 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라이프 테이블 같은 경우 내가 의미 있는 기간을 정해줬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1번부터 기간이 짧은 걸로 이렇게 긴 것까지 쭉 나래비를 시켜가지고 상태가 1, 여기는 사건 발생, 0은 사건 발생 안 한 거예요. 쭉 해서 보시면은 0일 때는 아무것도 계산 안 해요. 센서 된 사람 있잖아요. 아까 카플란-마이어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0에서는 아무것도 계산 안 되고 누적 이벤트 숫자 똑같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1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새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 24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24에서는 지금 이벤트 발생이 없어요. 얘가 산출 안 한 거죠. 그럼 앞에 거 23을 보고 당신의 누적 생존율은 87.3%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으면은 그 6년 생존율이 결국은 여기 같은 경우에 45.5%. 아까 그 라이프 테이블이 44%가 됐죠. 라이프 테이블 값이랑 약간 달라요. 이게. 라이프 테이블은 44%가 되는데 약간 값이 다른 게 아까 그 이제 센서 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구간을 어떻게
그래서 생존 분석에서 카플란마이어를 가고요. 카플란마이어는 아까 라이프 테이블과 같이 의미 있는 기간이나 전체 기간을 설정해 줄 필요가 없고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찰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시점에서 보면 돼요. 그때까지 그냥 누적 사망률 얼마. 아까 시간도 1등부터 꼴등까지 쭉 나래비 세워놨기 때문에 보면 됩니다. 네.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뭐 11개월 사망률이 궁금하다? 그럼 여기 이제 11 보고 아 여기서 90.8%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그냥 누적값을 그냥 알아서 이렇게 구해주고 있어요. 이 시간까지 누적값들을 계산을 해보시면 요 남아있는 케이스 숫자들을 다 곱한 요 값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카플란마이어와 라이프 테이블을 아마 이제 그림만 보시고도 대강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 게 라이프 테이블은 이게 계단이 툭툭툭 내려가는 게 규칙적으로 내려가요. 아니면 걔네들은 우리가 의미했던 기간들마다 이렇게 6개월 뭐 이러면 6개월마다 했기 때문에 쭉 가서 툭툭툭 떨어지는 가격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또는 이런 서바이벌 그 생명표의 서바이벌 커브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구간 동안에 다 확률, 사건 발생 확률과 센서 확률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쭉 스무딩 해가지고 그려주기도 해요, 이거를. 근데 카플란마이어는 사건이 하나 발생할 때마다 얘네가 계산을 하잖아요. 이런 계단이 툭툭 꺾이는 게 일정하지 않고요. 여기 요 계단이 꺾이는 사이에 요 세로 줄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센서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구간 동안에 막 이런 좀 뭐라 그러나 지저분하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그래프는 또안 나와서 그래서 대강 생존 함수를 딱 보고 있으면 그림만 봐도 그냥 아 이게 카플란마이어구나 아니면 라이프 테이블이구나 하고 바로 촉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치료 연구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가 날까? 이게 이제 플란마이어로 하면 로그랭크 테스트가 되는데요. 두 개 집단들뿐만 아니고 여러 개 집단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비교가설은 집단들 간의 생존 곡선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집단의 생존 곡선이 같지 않다. 라기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은 그룹 간의 차이가 유의한데 어느 그룹의 차이가 나는지 얘가 안 알려줘요. 그거는 내가 곡선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p값이 0.05보다 차이가 크다면은 이거는 이제 곡선들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차이가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p-value에 따라서 또 막 너무 의존하는 거를 또 권하진 않는 게 n수가 작다 보면 누가 봐도 이 곡선은 차이가 나는데 통계적 검정력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거는 사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없다는 거지 해석은 결국 연구자가 내가 보고 해야 되는 거라서 있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던 쌤 중에 한 분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노말에 비해서 모더레이트리 오비지한 사람이 이게 사망 위험이 0.77배예요. 95% 신뢰는 0.59에서 1.06이고 p-value 0.06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유의하다고 해야 돼? 말한다고 해야 해? 이런 경우에 그건 연구자의 또 애매하잖아요. 이런 게 연구자의 해석이에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로는 borderline significant 하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 그러니까
관계력적으로 유의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 그룹들 간의 관계를 보면은요, 전 그룹들에 보면 여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잖아요. 여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잖아요. 그다음 얘네들이랑 결과가 비슷하면서 보더라인 시그니피컨스예요. 우리는 그냥 유의하겠구나라고 해석을 그러니까 비만할수록 사망률은 감소하는데 얘가 그냥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여기 모더레이틀리 오비지한 사람들의 N수가 다른 그룹보다 좀 작네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벤트 발생자 숫자도 좀 작네. 그러고 얘도 이벤트 숫자가 작으니까 얘는 보더라인 시그니피컨스하고 앞에 그룹들과 비교해 보니 그냥 비만할수록 사망률이 감소하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연구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주변 카테고리들의 결과와 그 다음에 이런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주변 카테고리들과의 결과와 이렇게 이제 얘를 고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비얼리 오비즈도 보시면 하자드 레이쇼의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계속 같아요. 이거 완전하게 유의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그러면은 시비얼리 오비즈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는 그나마 보더라인 유의성으로라도 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피밸류가 0.250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 봤더니 N수는 또 그 전에 다른 것들보다 작아. 그럼 이제 앞에 거들과 보면서 오비즈 할수록 사망률은 감소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죠. 마일드 오비즈 이하로는 비슷한 수준의 사망률 감소를 보이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0.77, 0.77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같으니까. 이런 경우는 연구자가 저 같으면 그냥 오비즈 할수록 오비즈 할 때 사망률은 감소하는데 마일드 오비즈 밑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사망률 감소를 보인다 정도로 해석하고 얘네들이 유의하지 않은 거는 N수가 적어서 그럴 거고 더 많은 N수를 포함하면 더 많은 대상자 수를 포함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결과다 라고 저 같으면은 해석은 하게 될 건데 이거는 이제 각자의 그런 연구자의 선택이 되고 내가 왜 안 보지지? 신약 여부에 따라 가지고 서바이벌 커브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보게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제 꼭 P밸류에 너무 막 목을 매지 말고 연구자 해석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역시랑 그다음에 이 로그랭크 테스트나 모든 테스트는 전 시점에서 평균적인 차이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걸쳐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제일 좋고 아까 얘기했지만 겹치는 거 생존 곡선이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거에서는 가급적이면 겹치는 시점 그러니까 크로스되는 시점 전후로 보시는 게 비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카플란마에서는 똑같은데 이거 요인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요인만 넣으면 돼서 아까 똑같은 이 생존 분석에서 여기 이제 요인을 넣으면 요인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트리트먼트 말고 에이지 스테이션
요인 비교는 로그랭크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로그랭크 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옵션에서 뭐 이런 함수들도 좀 보겠습니다. 옵션에서 이제 뭐 이런 이 중위수, 평균, 뭐 생존 시간 4분의 1수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 아까 스테이지별로 본다고 했더니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카플란마이어 분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스테이지 1에 36개월 사망 이런 거. 그다음 스테이지 1에서 사건이 하나도 없네요. 이럴 수가. 스테이지 1은 뭐 그러면은 저기 100%죠. 뭐 생존율을 구할 수가 한 명도 안 생겼던 거고. 스테이지 2에서는 예를 들면 뭐 36개월 사망이 67%, 스테이지 3에서는 36개월 사망이 한 25% 이렇게 차이 난다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중위값들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로그랭크 테스트의 p-밸류가 0.03이니까 스테이지에 따른 사망률은 차이가 있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스테이지 1에서는 사람 하나도 안 죽었잖아요. 생존 함수 100%예요. 생존율 100% 이렇게 쭉 그냥 직선으로 나오면서 여기 센서링된 사람들만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2와 3 이렇게 하면서 3가 낫네. 그 다음에 p-밸류가 0.03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네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생존 함수가 이제 누적으로 사망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보여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로그 생존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신약 치료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게 기간 넣고 상태 넣고 이벤트 정의해주고요. 신약 치료 여부 넣어서 요인 비교해서 로그랭크 테스트 체크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생존 함수들이나 이런 것들 옵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역시나 이 신약 치료 여부에 따른 전체 N수와 이벤트 숫자, 중부 절단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신약 치료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카플란마이어 분석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평균 중위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백분위수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여부에 따라 가지고는 지금 유의 확률이 0.083이고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통계적인 유의성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상자가 지금 이 항군이 23명, 25명밖에 안 돼서 대상자 수가 적어서 보더라인 시그니피컨스가 나타난다. 경계역적 유의성이 있더라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차이가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들가 어떻게 해석하시느냐에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표법에서도 두 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인에서도 요인에 따라서 넣어서 할 수 있는데요. 생명표에서도 여기 이렇게 요인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저기 에이지 카테고리입니다. 에이지 카테고리에서 범위 지정을 최소값부터 최대값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지였지? 아니 스테이지를 넣어서 범위가 최소값 1, 최대값 3 우리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확인하고 이제 옵션에서 이런 것들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 스테이지 1, 2, 3에 따라 가지고 지금 36개월 아까 36개월로 설정해서 넣었거든요. 66개월로 할까? 어쨌든 이렇게 생명표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3년까지의 누적 생존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게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3년까지의 누적 생존이 스테이지 1은 제로, 스테이지 2는 42%, 스테이지 3는 26%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수라든지 이런 생존 함수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얘가 차이가 나는 거를 이걸 안 했네요. 노인 수준 비교를 이제 전체에 대해서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준 비교를 해달라고 하면 얘네가 이렇게 통계량을 비교를 해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수준 비교를 없음으로 해가지고 안 해주고 수준 비교를 해달라고 했더니 0.05 P밸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플란-마이어로 분석을 하느냐, 라이프 테이블로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신약에 따라 했던 게 신약분에서 누적 생존 비율이 마지막에 최종 생존 비율이 0.36%였고 신약 치료 받은 분에는 59%였어요.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P밸류는 이제 0.03 이렇게 됐어요. 아까 이런 게 카플란-마이어와 생명표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가설이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센서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누적 생존 산출 시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시는 많은 연구들은 주로 그냥 카플란-마이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카플란-마이어 쓰신다라고 대부분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에스트로겐 리셉터 발현 정도가 유방암 환자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나라는 거는 여기서 폭스 회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폭스 회귀 분석에서 를 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상당 부분 비슷한 거를 보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그 랭크 폭스 회귀 분석에서는 그 가정이 있다고 했어요. 프로포셔널 어썸션 가정. 그거를 이제 많은 경우에는 눈으로 그냥 본다고 했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로그 함수를 그려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로그 플랫인데 시간에 따라서 평행한 것 같죠? 평행하죠. 쭉쭉쭉 가는 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이 프로포셔널 하자드 가정을 만족시킨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분석에 들어가서 이 생존 분석에 보면 이제 폭스회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쨌든 우리 듀레이션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상태는 우리 아까 스테이터스 넣어주고요. 옮겨주고 이벤트 정의에서 스테이터스는 1이더라 이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공변량은 아까 우리 ER 넣었잖아요. ER 넣고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도표에서 우리 아까 로그 플랫 그려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해도 돼요. 그다음에 공변량이 ER이 어쨌든 범주형이기 때문에 범주형 이렇게 해서 하면은 폭스회귀 분석에서 이제 이벤트는 몇 명 있고 그다음에 중도절단된 사람 몇 명 있고 전체는 몇 명 되고 보시면 이벤트와 중도절단을 더하면 전체 대상자예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결집값이 없더라 이렇게 되고 있고요. 공변량은 안 되구나.
사실은 결과 변수기는 해요. 이게 결과 변수긴 한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평균 공변량 생존함수가 나오고 ER 스테이터스 0, 1, 2에 따른 생존함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위험함수가 나오고 여기 또 위험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로그 플랫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예쁘게 평행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평행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 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 에스트로겐 리셉터의 영향이 이제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될 거다라고 어썸션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하잘드 레이쇼거든요. 이게 이제 하잘드 레이쇼는 익스포넨셜 베타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에다가 익스포넨셜 시온 값이 하잘드 레이쇼인데요. ER 제로에 비해서 ER1이 하잘드 레이쇼가 0.25, ER2가 0.08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pH 가정 만족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95%씩 이게 그리고 폭스 프로포셔널 하잘드는 95% 신뢰 구간을 하려면은 어디서 이게 다 이제 옵션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블록에 ER을 카테고리를 하고 옵션에서 여기 95% 익스포넨셜 베타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해라 라는 거를 이렇게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엄주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ERQ지자 이거를 참조 공주를 처음으로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랑은 여기 보시면 요 엄주형 코딩에 1, 2가 있는데 요 1이 여기가 0, 0인 데가 참조 집단이 됩니다. 0, 0이 레퍼런스 그룹이 되고요. 여기 1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요 1그룹, 그 다음에 여기 2에 체크되어 있는 것이 여기 2에 1이 되어 있는 그룹이 여기는 2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또 이제 익스포넨셜 베타와 95% 신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해석은 ER2 파지티브가 여기서 보시면은 1도 0, 2도 0이라서 참조 그룹이 돼요. ER2 파지티브인 그룹에 비해서 ER 제로가 여기 1이 여기 ER 네거티브인 그룹이 1이 요 1에 1이 있죠. 그래서 ER 네거티브, 에스트로겐 리셉터 네거티브인 그룹은 사망할 위험이 12.61배 높고 95% 신뢰가는 2.72에서 58.28, p-밸류는 0.001. 즉 에스트로겐 리셉터 2 파지티브 브레스트 캔서에 비해서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가 12.61배 많이 사망하고 95% 신뢰가는 2.73에서 58.3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 대신에 이제 에스트로겐 리셉터 1 파지티브 그룹의 하잘드 레이쇼는 3.15, 95% 신뢰가는 0.62에서 15.96이고 p-밸류는 0.166,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더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생존한 필수랑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약 치료 여부, 연령그룹 고정 후에도 ER 발현이 생존율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요. 이제 공변수를 전부 다 여기다가 블록에다가 넣으면은 되겠습니다. 공변수를 블록에다가 넣고 이제 이 범주형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면은
지금 우리가 에이지 그룹도 해줄 테니까 그거를 찍어서 블록에다가 넣고 신약도 트리트먼트도 블록에다가 일단 넣었습니다. 그렇게 넣고 범주형으로 들어가서 에이지 카테고리도 범주고 공격량도 범주다라고 찍어주고 레퍼런스를 바꾸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참조 변수를 변수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수별로 참조 변수를 뭐 처음이냐 마지막이냐 이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옵션에서 90% 신뢰가 목표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범주형 변수 코딩에서 0으로 돼 있는 게 또는 여러 그 변수가 있으면 여러 개가 다 0으로 돼 있는 게 참조 그룹이고 각각이 1이 되어 있는 것이 비교되는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에이지 카테고리와 트리트먼트를 다 넣은 이런 값을 보여주게 되고요. 나머지들도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이제 에이지 카 여기 응변량들을 다 넣고 이렇게 해서 본 결과 평행하다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요 익스포넨셜 베타가 하젤도 매주 그 다음 95% 신뢰 구간 이 확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래서 나이와 치료 방법을 고정한 후에 ER2 파지티브인 분에서 ER 네거티브 분에서 사망할 위험은 ER2 파지티브 분의 18.67배 좀 감소했죠. 그리고 95% 신뢰감 3.4에서 102점 이상을 유의하고 나이와 치유 방법을 고정한 후에서 ER 파지티브 분에서 사망 확률은 ER2 파지티브에 비해 3.76배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습니다. 95% 신뢰 구간도 이를 포함하지 않고 P밸류도 0.139예요. 또 바꿔 얘기하면 이거는 트리트먼트 이펙트에서 보면 그 기준에서 보면 나이와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고정한 후에 신약 치료를 받지 않은 분에서 사망할 위험은 신약 치료를 받는 분에 비해 2.23배 높지만 95% 신뢰과는 0.64에서 8.49, P밸류는 0.2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고 나이 카테고리 측면에서 본다면 치료 방법과 에스트로겐 리셉터 스테이터스 고정한 후에 40세 미만 분에서 사망할 확률이 40세 이상 분에 비해 0.83 그리고 95% 신뢰과는 0.11에서 1.29지만 P밸류가 1을 포함하고 있으며 P밸류는 0.12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하젤드 레이쇼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왔지만 이건 대상자 숫자가 적어서 그렇고 나중에 대상자 숫자를 늘리면 유의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네, 적극적으로 설명을 어쨌든 이제 딱 치고 출제를 부르고 질문이